우리나라의 옛날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다소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아버지 말씀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자식들. 지금이야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다 해주는 시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화권에서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국으로 왔던 어린 딸. 그런 딸 때문에 아버지는 목숨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라는 이유로 나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동적인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터키 출신으로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 28살 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해하며 자랐습니다. 제가 봤던 한국은 여성도 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제 주체로 소비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소비하고 무엇보다도 터키와 다른 점은 집안 가장인 아버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뜻이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정말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한국에 대한 동경으로 발전하기에 너무나 충분했죠. 저는 터키에서 자라며 중학교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16살 때부터는 아버지가 하시는 모래커피 노점상에 가서 하루 종일 커피를 만들어 파는 일을 했습니다. 여성성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나이가 되었고 아버지는 제가 터키 남자들의 눈요기 거리가 될 것 같으니 제가 직접 커피를 만든다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음흉한 눈빛을 한 남자들이 저를 보고 가게 매출을 올려줄 것이라는 속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맞았고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일하면서 희롱적인 발언도 많이 들었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저는 일종의 상품 취급을 당하며 괴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도 그렇지 못했고 터키 여성은 80% 가까이가 중학교에서 학력을 마쳤기에 뭐라고 불평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말씀도 드려봤지만 아버지는 남들이 다 안 하는 걸 왜 하겠다는 거냐며 화를 내셨고 저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에 수긍하고 그냥 여기서 장사나 도와드리며 나중에 시집이나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낯선 남자들의 희롱과 조롱을 더 견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동경하고 바라던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모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제가 일하는 만큼 용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매출도 많이 늘었고 나중에 시집을 가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그걸 제가 직접 모으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시집을 잘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하다며 수긍하셨고 제가 매출을 많이 늘린 것도 맞으니 늘어난 매출만큼 용돈도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행 탑승권을 꿈꾸며 일할 때에도 남자들의 희롱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받아주고 남자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남자들은 말을 무시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맞장구 쳐주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오히려 희롱도 줄고 매출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 뒤로 남자 손님들은 친절해졌고 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반드시 한국을 가야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 열심히 커피를 팔았고 지금까지 모은 돈을 계산해보니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모았더군요. 그동안 아버지 몰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한국 기업이 터키에서 취업 박람회를 열었고 박람회 첫날 아침 일찍부터 가서 거의 첫 번째로 박람회에 입장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에 특별한 자격증도 없어 당연히 공장 취직을 생각하고 있었고 가장 먼저 보이는 생산직 직원 채용 부스로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한국인 면접관은 한국어는 잘 아는 편이지만 한국 나이로 20살이 하기에는 공장이 힘들 수 있는데 괜찮겠냐는 질문을 했고 저는 3년 동안 하루 12시간씩 서서 노점에서 커피를 만들어 팔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면접관은 우리도 12시간씩 서서 작업하지는 않는다며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냐, 한국에 대해 아는 점은 어떤 게 있냐는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더 하셨고 결국 최종 합격해서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를 받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단호하게 안 된다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터키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처럼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곧바로 저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더니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꿈꾸고 준비한 일이라고 했고 아버지도 그동안 제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과 제가 몰래 한국어 공부도 했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게 진짜 되겠냐 싶어서 그냥 지켜만 봐왔는데 막상 취업 비자를 받아오니 서운한 마음에 그만 실수한 것이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경험도 쌓고 거기도 힘들면 다시 돌아오라며 한국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수 있었고 제가 취업한 공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나이에 못지않게 성실하게 근무하는 태도 덕분에 공장의 다른 부서들에서도 저를 데려다가 쓰고 싶어 했고 여기저기에서 근무를 다양하게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관리자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3년이란 세월 동안 쉬는 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가서 놀고 한국어 학원도 다니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사귀며 즐겁게 생활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로 두고 온 아버지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다소 가부장적인 터키의 전형적인 아버지긴 하셨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다는 걸 잘 알기에 더욱더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한국에 모셔와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년이 더 흘러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었고 빠르게 영주권을 신청했고 요건이 충분하기에 영주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초청해서 한국에 같이 거주할 수 있게 서류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5년 만에 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5년이라는 세월보다 더 빠르게 지나신 듯 했습니다. 머리랑 수염도 하얗게 변하셨고 주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건강하다고만 했던 아버지는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간 휴가를 냈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사는 곳을 소개시켜드리고 서울도 모시고 가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검진을 받고 난 뒤에 아버지는 마치 그동안 주무시지 못한 잠을 몰아서 주무시는 것 같이 거의 매일 잠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검진일이 되어서 병원에 방문했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간암에 걸리셨던 것이죠. 술을 잘 드시지 않는 아버지인데 제가 한국으로 떠나간 뒤 적적한 마음에 잠이 잘 안 와서 매일같이 술을 드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말라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한없이 깊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회사에 이야기해서 잠시 휴직도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일정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실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왜 한국에 간다고 고집을 피웠을까?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성인 줄 알았던 종양은 양성 종양이어서 아버지는 항암 치료만 더 받으시면 정상적으로 회복하실 거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는 비쌌지만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대부분의 비용을 대주겠다며 한국에 남아 회사에서 더 열심히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는 아버지의 목숨도 건지고 제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오늘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 없는 줄만 알았던 딸은 효녀가 되었네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도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